자, 오늘은 교육과정, 고등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쭉 설명하는 게 목표로 할 거고요. 지난말 하니까 어색하네. 그쵸? 응. 원래 반말 찍찍 하면서 수업하던 사람이 니네 보면서 존댓말 하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영상이 부모님도 보셔야 되니까 존댓말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입시 설명이라고 할까, 그냥 고등교육과정이라고 할까 하면서 좀 방향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고등교육과정에 집중을 하고 입시 설명을 좀 줄인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그래서 대입 설명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고등교육과정은 다 뭘 목표로 하니까요? 대학을 목표로 하니까 우리가 고등교육과정에서 뭘 준비해야 될지 살펴보는 걸 목표로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들을 보기 전에 뭐가 대입을, 즉 우리가 대학교 갈 때 대학교는 과연 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뽑을까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반영 요소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만은 내신, 수능, 생기부 세 가지가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왜 크기가 다를까요? 중요도. 맞아요. 중요도요. 특히 이쪽이 중요도가 엄청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하고 수능하고는 같은 크기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정시, 수시 있으니까 나도 정시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내신만 요구하는 전형들은 대부분 별로 없어요. 내신만 요구하는 경우는 보통 중하위권 대학들. 상위 대학은 무조건 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같이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디만 뼈쪽만 죽어라 파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니까 막상 결과는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중요도로 세 가지를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은 뭔지 알죠? 근데 이제 내신도 이따 살펴보면 우리가 알던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내신 나오면 학교 등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소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진행할 거고, 그 중에서 먼저 쉬운 거부터, 정시부터 설명하려고요. 그러니까 정시는 말 그대로 수능 중심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수능에서는 뭐를 가지고 평가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몇 점, 몇 점, 몇 점 원점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능은 원점수를 성적표에 표기를 하지 않아요. 네가 몇 점 맞았는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거를 표준 점수라는 걸로 전환해요.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은 뭐 수학적인 용어들을 빼고, 잘 못하니까요. 내가 수학을 잘하면 이럴 때 멋지게 설명할 텐데 다음에 이제 수학 선생님 섭외하면 이 수학 선생님들 이거 설명하라고 시키고, 지금 나는 수포자니까 그냥 수포자도 알아들을 만한 용어로 쉽게 말하자면, 시험을 봤더니 평균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평균을 100점으로 잡는 거예요. 평균이 7점이다. 그러면 7점이 100점 만점. 오케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70에서 올라간 애들은 100점 이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90점을 맞았는데 평균이 60점이면 표준 점수는 90점짜리가 150점이 된다면, 평균이 80점이면 표준 점수가 130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건 평균 점수부터 플러스 점수를 주고 평균 밑에는 마이너스를 깐다. 이게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는 실제로 이 표준 점수가 기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입시를 하는, 즉 대학 입장에서는 표준 점수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그쵸. 그래야 애들을 이렇게 늘려놓고, 오, 네가 좀 더 낫구나 뽑아내기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쉽게 내라 쉽게 내라 아무리 뭐라고 해도 대학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왜냐? 이렇게 좁게 만들어 보면 동점자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누구를 골라야 돼? 머리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에서 나눌 만한 건덕지가 뭐밖에 없어요? 국어, 수학. 그리고 여러분 이전에는 탐구 과목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뭘로 바뀌었죠? 공통과학, 공통사회. 과연 여기서 표준 점수가 갈릴까 안 갈릴까? 이게 이제 최대 관점. 그리고 보통 대학은 이쪽을 선택해요. 근데 이제 백분위를 가끔 하는 대학들은 저 밑에. 상위권은 이거 안 써요, 백분위. 하위권 대학들. 백분위는 뭐냐? 1등에서 100등까지 세워놓고 쭉 너는 몇 퍼센트? 단순하게 보는 거 요즘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이제 등급제 요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데 이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준 점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다 공통 과목이니까. 그럼 현재 마지막 고3들은 뭐가 가능해요? 저걸 할 수 있어요. 뭔 얘기냐? 평균이 낮고
표점을 잘 딸 수 있는 과목.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하면 나는 확통을 하겠다, 나는 미적을 하겠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확통은 쉬우니까 평균이 높아지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표점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등급 따기 위하고 공부하기 쉽지만은 표점 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한 애들이 이전엔 다 뭘로 넘어갔죠? 미적으로 넘어갔죠. 여러분은 상관이 없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막 2학년 됐을 때, 나 문과 해야 돼, 이과 해야 돼. 이런 헛소리 하면 벌써 이제 입시하고 안녕하고 손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세대는 문이과가 없습니다. 심지어 수능 문제도 선택이 없습니다. 국어, 영어, 탐구 전부 다 똑같이 봅니다. 문이과가.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고 야, 진로를 정해야 돼. 지금 1학년 때부터 너 이과 적성으로 써야 돼. 바보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은 없어요. 알겠죠? 수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보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점수를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수능 점수를 어떻게 반영해갖고 대학생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또 언론에 떴어요. 막 서울대가 내신을 수능에다 반영한다더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야, 이제 니는 내신도 해야 수능으로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현재 정확하게 어떤 몇 퍼센트를 반영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를 훑어보면 돼요. 항상 입시가 바뀌면 서울대가 얘기를 해요. 우리 내신 수능에다 넣을게요. 실제로 넣은 적은 없어요. 그냥 간 보는 거죠. 미리 던져놓고 사람들 반응. 그러다가 안 할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안 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막 서울권 대학도 많이 한다. 지금 건대 한다고 얘기하다 말았고, 서울권에 우리가 이름은 들만한 대학은 지금 서울대 살짝 한다고 발표했고, 건대 정도 얘기 나왔고, 나머지는 어디 듣보잡 대학들. 듣보잡 대학은 왜 정시 수능에다가 내신을 낸다고 할까요? 수능 좋은 애들이 거기 쓸까요? 안 쓰죠? 그러니까 뭘로? 내신 점수라도 쳐줄게,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시를 계획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고3 때 정시를 해야겠다 할 때는 우선은 내신 거에는 신경 쓸 게 아니라 뭐부터 올려야 돼요? 수능부터. 그리고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 중요한 거 딱 하나예요. 서울대는 단 한 번도 정량평가로 뽑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무조건 뭘로 뽑는다? 정성평가라고. 또 정량은 뭐야? 정성은 뭐야? 정량은요, 딱 간단해. 1등급은 100점이에요. 2등급은 90점이에요. 이게 정량평가. 점수를 고정하는 거예요. 정성평가는 뭐예요? 내 맘대로 주겠다 이거예요. 얘를 보니까 얘네 학교는 좀 좋아 보이네. 얘는 80점이잖아. 나 100점 줘야지. 이게 가능한 게 정성평가예요. 근데 얘는 100점인데 학교 생기부로 보니까 거의 우리 정연이 얼굴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수를 많이 줄까요? 정연아 많이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지? 맞아. 80점 주는 거야. 1등급인데. 이게 정성평가예요. 그럼 정성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드러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내신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내신을 생각하면서 정시를 준비한다? 다 알 수 있으면은 학원을 공부를 하지 말고 컨설팅 회사를 차리세요. 내 돈 벌어요. 내가 서울대 정성평가 평가 기준을 알아냈다. 과연 엄마들이 얼마를 갖다 바칠까요? 서울대 컨설팅 성공시키면 보통 억 단위예요. 자, 있어. 서울대 정성평가 뽑을 수 있어요. 고3 수능 볼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 2명만 할래요? 그쵸? 10명만 해도 10억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고급 정보를 그냥 공짜로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믿으면 되겠어요? 보이시피싱이죠. 낚이는 거죠, 인생을.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 싹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몰라요, 여러분. 정신 어떻게 될지. 내신이 들어간다 하니까 나 내신도 망했네, 정시를 포기했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몰라요. 뚜껑 열어봐야 할 때까지는 무시. 그래서 무조건 수능 공부한다. 대부분은 여태까지 거의 다 이쪽이었습니다. 그리고 5% 반영했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5%를 뭘로 반영한 줄 알아요? 기존에는 출결 점수. 출결해서 그러면 하루 빠지면 점수 10일 이상 빠진 애들, 그것도 무단결석만 점수로 5점 깠어요. 뭔 내신이 들어간다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름, 지켜봐야 돼요 우리. 자, 그래서 수능은 여러분이 바뀐 것들은 뭐냐면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게 이거예요. 원래 25문항인데 20문항 줄여졌어요.
시간 30분. 그리고 수능 보면은 1교시, 2교시, 3교시 한 다음에 4교시에서 이걸 같이 보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잠깐 멈추세요. 시험지 제출하세요. 거듭갈게요. 4번지 배포할게요. 시험지 배포할 거 배포 시작합니다. 연달아 시험 봐요. 화장실 못 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있고 점심시간 있고 뭐 15분 쉬고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같이 봐요. 여러분은 다 공통 과목으로 보게 돼 있어요. 요거는 선택 안 해도 돼요. 이거 선택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보통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25분한 40분, 25분한 40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뭔지 알죠?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몇 등이냐를 논하는 거고 절대평가는 무조건 점수 넘기면 돼요.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배점, 분항수 확인하시고 시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했죠? 맨날 2시간 훈련. 이거 노리고. 힘든 중학교 때 왜 이렇게 이놈의 학원은 2시간씩이나 애들을 붙잡아두고 연습해야죠. 언제 연습하려고요? 버텨야죠. 100분은. 2시간은 버텨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절대평가 과목 등급 할 때 보면은 영어는 10점 단위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사도 빡시게 해야겠구나. 한국사 1등급 40점이에요. 45점 아니에요. 35점 2등급이에요. 자, 서울대가 몇 등급을 요구하게요? 서울대가 여기 오게요. 알았죠? 그 한국사 공부하는 애들 지금 제가 그걸 가르친 애들 보면은 보통 한 수능 보기 한 3시간 전에 공부하면 이 점수는 다 넘기더라고요. 어? 그런데 우리 애들 뭐 하고 있어요?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이야. 초딩 때부터 한국사 해야 돼. 하고 12년 꼴박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요즘 인강 좋은 것도 많아요. 유튜브 영상도 괜찮은 거 많아요. 그거 한 일주일만 공부해도 요 점수 넘기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공부 한 자도 안 해도 이 점수 나오는 애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논외를 뺄게요, 우선. 그러니까 사람 새끼면 점수 나오는 과목이다. 중요한 건 못 읽으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못 읽잖아요. 그럼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 능력을 갖춰놓으면은 얘는 고3 때 잠깐 투자해도 충분히 이 점수 뽑아요. 만점 안 찍어도 돼. 서울대도 이 점수 요구해요. 서울대도 이 점수 요구한다고요. 응? 근데 뭘 여기다 목숨 걸어요? 쓸데없이. 이거 안 봐도 돼요. 자, 절대평가였고, 그러면 수능 공부는 뭘 잘해야 되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죠? 배경 지식을 내가 어떻게 풀어내서 생각을 이끌어내는지. 머리싸움이라고. 머리싸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당연히 삐걱삐걱 점수가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뭘 해야 될까? 어떤 책을 해야 돼요? 무슨 인강을 들어야 돼요? 그냥 제껴놓고 내가 머릿속에 얼마나 들었느냐? 내가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 그럼 그 글자를 조합해서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하면 뭘 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인강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 사람 설명을 들으니까 내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네? 그 사람이 써놓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몰랐던 배경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이 사람 책을 보니까 글자가 읽히네?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걸 배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강 가서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까잖아요. 나는 하나만 묻고 싶어요. 그렇게 까내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인이 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메가 이투스 이런 데 유명한데 거기서 허접해 보이는 인강 강사 연봉이 얼마예요? 최소 3억이에요. 최소 3억. 아니 3억짜리 인강 강사가 실력이 없는데 3억짜리 넣어준다고요? 저 여기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 갑니다. 바로 갑니다. 3억 주신다는데 제가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좀만 잘하면 10억 되는 거고 좀만 잘하면 100억 단위인데 저도 여기 있어요. 여튼 영상 보면 연락 주세요. 저 갑니다. 열심히 합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과연 그걸 까대는 사람들이 그만한 실력이 있나요? 심지어 학생들이 누구는 병신이다. 누구는 병신이다. 진짜?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말하고 싶어요. 자, 당신이 가십시오. 연봉 3억이 보장됩니다. 왜 못 가요? 못하니까. 자, 뭔 얘기냐 그랬죠? 인강은 누가 좋다 누가 좋다는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 거기 오신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듣는 학생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이거를 무지성으로 따라할 게 아니라 샘플 강의를 보면서 아, 이 사람 설명이 나한테 좀 와닿는구나. 아, 이 사람 거 들으니까 내가 좀 생각이 움직이는구나. 그냥 이거 외우세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설명을 들으니까 내가 머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 아, 내가 좀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기준은 이거 잡으라고요. 내가 생각을 하게 도와주는 인간. 사람마다 다르니까 취향마다 다르니까요. 그거를 알맞게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수능 공부할 때는 잊지 않으셔야 되고, 자, 이제 본격적인 수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생기부,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편집 잘못했네요. 실수. 자, 이전에는 정량, 정성이라는 평가로 해서 교과라는 과정이 우리가 교과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었어요. 수시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 아, 야, 교과형은 수능 내신만 보는 거야. 아니에요. 교육청 정의에 따르면 정량 평가를 하고 내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면은 우리는 교과형이라 칭한다. 예요. 즉 교과형일지라도 그러니까 각 학교 들어가서 뭘 하게 되느냐면 이 학교는 내신을 몇 % 반영해 주느냐 그거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갔다가는 뒤통수로 오지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55%만 반영하고 생기부 내용을 45%로 교과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은 정급에 1.0이면 무조건 서울대 합격해야 되잖아요. 교과형이면. 근데 왜 떨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이면 탑인데 무조건 1등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 잘 뽑았다 대학 안 나와요. 그거는 이따 항목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거고. 그러면 수시에서 반영 항목은 내신 성적, 생기부 내용, 그 다음에 최저 이 세 가지가 핵심이고 이걸 조합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만 조합하는 학교, 이거를 조합하는 학교, 그리고 이거하고만 이렇게 조합하는 학교, 이 세 달을 조합하는 학교,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고3 때. 그러면은 내가 고1 때부터 내가 이거를 준비하고 이걸 준비하고 이걸 준비해서 고3 때 목표를 이뤄야겠다. 그건 꿈의 이상향이라고 나는 생각해. 뭔 얘기예요, 그게? 뭐 무협지로 따지면 태어날 때부터 벌못에서 받고 영역을 다 들여맞고 그 루트 있죠, 루트. 절세고수로 가는 루트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나도 세계 천하 제일인. 현실은요? 영약이 어디 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어? 우리 집에서 볼모셋을 해준다고 나를 이렇게 막 황골대 대시게 하고 내 몸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준다고 머리를 새로 만들어준다고요? 이미 글렀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고1 때부터 내가 뭔가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이렇게 쌓아서 대학을 딱 이쁘게 하겠다 할 정도면은 솔직히 이미 고1 시점에서 준비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보통? 특목고. 그래서 걔네들은 중학교 때부터 거의 고3 과정까지 공부를 끝내놓고 생기부를 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기본적인 훈련을 쌓아놓고 특목고 가는 거예요. 일반고예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얘기. 그러니까 헛소리. 그럼 뭐냐? 되는 대로 하나씩 쌓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열심히 쌓아보고 이것도 열심히 준비해보고 얘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3학년 때 자, 내가 가진 게 뭐뭐구나 라는 걸 이렇게 저울질해서 나한테 유리한 전략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나 내시 1등급 만들어야지.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생기부 열심히 써야지. 그랬더니 생기부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수능은 만만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시간이 없는 거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를 최대한 내가 다 준비해보고 거기서 가진 거 가지고 조합하는 게 입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신의 구성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교 내신은 초, 중부가 다 똑같습니다. 중간, 기말, 수행 점수제예요. 자, 그럼 중간고사 100점 30점 맞았다는 얘기예요. 기말고사 100점 30점 맞았다는 얘기예요. 수행평가 40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점수로 환산하면 내가 100점 맞았는데 한 개 틀렸어. 3점짜리 97점이죠. 97점이죠? 그럼 이걸 3으로 대충 나누면 어떤 거예요? 1점가인 거예요. 수행평가 1점가이면은 문제 하나 틀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한 3개, 4개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수행평가 4점하고 똑같아요. 즉 수행에서 여러분이 1점가이고 2점가이면 시험지 보통 한 3개 날라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점 만점 시험지에서 한 6.8점 까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감 잡히죠? 수행에서 점수 까이면 아무리 시험 잘 봐도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행을 미리 지정해주고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야 이번에 선생님 바빠갖고 내가 지시를 못했다. 평소에 노트 필기 한 거다 나 수행평가 진행할 거야. 갑자기 막 쪽지 시험 본 다음에 이거 수행평가 들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처럼 하고 넘기면 인생 X예요. 응?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수업 시간에 또 이렇게 멍 때리다가 찍혔어. 너희 태도 점수 수행평가 까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졸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풀 집중.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서 혹시라도 여기서 점수 까이면 X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어차피 세 문제 커버 안 돼요. 왜? 시험지는 100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수행평가 나 3점 까였어. 아씨. 그러면 4문제만 더 맞추면 되네? 그럼 120점 맞추겠다는 얘긴데요. 시험지 120점짜리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망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학교생활 충실하게 열심히.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이 만날 시험 성적표예요. 옛날에는 성적표에 이게 없어요. 여기가 없어요. 수행평가 점수만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 항목이 들어가요. 항목을 이렇게 써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문체 능력, 시적 영감이 중요한 시절. 자, 여기다가 단어 시험, 쪽지 시험, 노트 필기, 수업 태도 이걸 수행평가로 점수 써봤어요. 대학에서 볼 때, 자, 이봐 A학교 이렇게 썼어요. 근데 B학교 단어 시험 선생님이 고민한 거죠. 단어 시험 너무 좀 이러다. 뭘로 살짝 걸 거야. 단어 시험은 봤지만 수행평가 항목 이름을 좀 이쁘게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단어 시험을 포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장하는 걸까요? 그게 선생님의 능력, 그게 학교의 능력. 근데 이건 여러분이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게 슬픈 현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선생님들이랑 관련된 분들이 이런 거 본다면 나 같으면 단어 시험 저 같으면 단어 시험이라고 해놓고 단어 시험 돌려놓고 실제로 뭐 할까요? 수행평가 항목, 어원 조사 활동. 저 같으면 그렇게 바꿔요. 그리고 여기 뭐였어요? 단어 시험 하고 아까 쪽지 시험 맞죠? 쪽지 시험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탐구 조사 활동.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선생님이 약간 포장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죠? 수업 태도, 프레젠테이션 능력, 발표 능력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수행평가. 그러면은 보세요. 단어 시험, 수업 태도 이렇게 했던 학교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학교하고 딱 대학에 봤을 때 누가 좋아 보여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학교의 능력. 여기는 얘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봐요. 여기서 학생 점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합계 점수가 나올 거예요. 총합. 그래서 원점수가 나와요. 반올림을 해요. 소점 이하는. 반대로 내리면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시험 보려면 92.49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92점이에요. 근데 92.51이면 93점이 되는 거예요. 소수점 싸움 하셔야 돼요. 반올림 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돼요. 그 다음에 성취도라는 게 나왔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제는. 성취도는 이제 표준 기준이 있어서 90점부터 A를 줄 수도 있고 80점부터 A를 줄 수도 있고 해요.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따랐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이게 성취도로 적혀요. 그리고 등급이 적혀요. 근데 여러분의 등급제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5등급제라는 의미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1등급이 옛날에는 4%, 2등급이 11%예요.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 1등급은 서울권 대학을 가는 애들, 2등급은 잘하면 가고 재수없으면 못 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 2등급이 10%예요, 여러분. 1등급이 10%. 1, 2등급 합쳐진 수하고 똑같죠? 똑같은 1등급만으로 좋은 학생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학은? 못 골라요, 이제. 그러니까 뭘 보느냐? 등급 안 봐요. 등급도 보겠지만 요거 성취도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석차, 수강사조 이것만 나오는 거 같죠? 이렇게 나온 거.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과목 평균이 나오고, 성취도 분표율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따 말했던 표준 편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적표에는 표준 편차가 기록되고 표준 편차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점수를 높인다 생각해야 돼요. 시험에서는 등급이 아니라 뭐를요? 원점수를 1점이라도 높이는 작업. 그래서 성취도가 높아야 유리해져요. 그걸 못하고 그냥 등급만 받고 안심하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워갖고 평균이 30점이에요. 나 60점 맞았는데 1등급. 와, 나 1등급 좋아도 안 되는 시절이에요, 이제는. 60점이면 성취도가 뭐 뜰 테니까요. 그렇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시험을 어렵게 내고 평균을 낮추는 학교는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전에 알려줬잖아요. 학교 알림이를 보시면 학교별로 표준 편차를 볼 수 있다고요. 현재 그 표준 편차가 가장 잘 된 게 그나마 여러분이 가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가는 고등학교는 특정하지 않겠지만 그 학교는 제가 확인한 바 표준 편차가 평균적으로 10점대예요. 최악의 학교는 25점도 떠요. 여기 여고요. 표준 편차가 25점이 떠버려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평균이 겁나게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 학년이나 1학년, 이제 한 학년 높은 2학년들은 인생이 조진 거죠. 내신은 1등급이지만 성취도는 그래서 고등학교 고르실 때는 학교 알림을 통해서 각 학교의 시험 성적에 대한 표준 편차를 확인하고 평균 점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유리한데. 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게 힘든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상대평가 과목이고 이제 절대평가 과목들에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표진돼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슷하게 됐지만은 이제 좀 달라지는 게 뭐냐? 선택 과목일 때는 보통 교과 이런 식으로 하고, 전문 교과 이럴 때는 뭔가 좀 달라지죠. 많아졌죠. 자, 뭔 차이가 드러나요? 석차 등급이랑 빠졌죠. 이제 흔히 말하는 절대평가 과목이야 라고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과목들, 걔네들이 보통 이렇게 성적표가 나와요. 야, 이거는 상대평가야 하는 과목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두 과목 중에 누굴 더 잘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쪽이죠. 이해했어요? 이쪽 과목들은 성취도만 나오잖아요. 등급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말하는 상대평가 과목과 절대평가 과목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둘 다 보는데 와, 나 어떤 과목을 해야 돼? 하면은 무조건 뭐부터요?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과목을 좀 더 우선순위. 이해했죠? 근데 절대평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평가 성취도 어느 정도 뽑아내야 되니까요.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등급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등급이 34%까지예요. 그러면 실제로 작년, 그러니까 이전의 학생들은 여기까지면 거의 4등급이에요. 4등급,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은 뭐 100명 정도 학교일 때는 그냥 이 인원수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한 178명이면 이렇게 인원수가 포진되었고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1등급이라는 수치 안에 너무 많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등급만으로는 절대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기준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서울권 할 때는 1등 가지고는 모자라다. 성취도, 표준편차 다 챙겨야 된다. 그럼 2등급 정도면 어디가 될까요? 여기까지가. 본건적으로 이제 지구 그 끄트머리 될까 말까. 아니면 이제 지방 국립대 정도까지가 여기 라인. 이제 3등급부터는 좀 힘들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군분투, 운빨,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해야 겨우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3초에서 2까지는 최소로 만들어 놓고 상위 대학을 누리시면 무조건 이거는 당연히 챙기시고 성취도, 표준편차를 다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부까지. 자, 그래서 내신 반영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대학이 똑같지 않아요. 또 대학이 다 달라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터넷 보면은 막 그 뭐 학교 까는 게 싫지만 가천대 좋아요. 거기 내신 겁내 높아요. 내신이 막 거기 2점대예요. 막 이러면서 가천대 좋은데 이렇게 띄우거든요. 가천대가 이 대학. 요거 가장 높은 등급 과목 세계 선정.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3학년 동안 3년 동안 한 여러분이 한 28과목에서 30과목을 공부할 텐데 그중에 성적 제일 높은 거 3개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제 이 친구가
고1 때 찍기를 너무 잘해갖고 한 과목이 2등급이 뜬 거예요. 나머지 과목 다 8등급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다 5등급이야, 나머지 과목. 근데 한 과목 2등급이에요. 그렇게 하고 세 과목을 봤더니 2, 2, 3이 떴어요. 그럼 얘는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천대. 그러니까 대학을 고를 때, 여기 봐, 왜 이렇게 입결이 높아? 나 이 대학 조합은 좋은 대학인가 봐. 하면은 눈탱이 쳐맞는. 그러니까 이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대학은 여기다 가산점 주고, 어떤 대학은 이거를 선택으로 하죠. 가산점 주고, 또 어떤 대학은 국어를 50점 주고, 3점 주고, 20점 주고, 30, 40, 30, 40, 30, 30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매년 똑같을까요? 매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대학 갈 때 나한테 유리한 조건은 고3 때 찾는 거예요. 내가 목표했던 A 대학을 하려고 했더니 그래갖고 그 성적 세팅을 만들어 놨더니 여러분이 대학 갈 때 갑자기 자 올해는 가산점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준비한 거에서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안녕 당하는 거니까 미리 정하지 마시고 좋은 대학 가야겠다는 목표는 세우되 그건 3학년 때 조합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뭐 하네 어떠네 이런 거 물어보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매겨요. 예를 들어서 A 대학은 이렇게 B 대학은 이렇게 자기마다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 두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등급간도 무조건 똑같이 점수를 까요. 여기 보이죠? 학교마다 등급간 점수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확인해 갖고 나한테 유리한 조합을 찾는 거예요. 고3 때는. 무조건 등급이니까 밀어붙인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확인해야 돼 나중에.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시대에는 등급이 무너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요거 Z환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많은 대학들이 종합형에서 성적을 써먹는 방법이에요. 뭐냐? 표준 편차에서 원점수, 평균점수 빼는 건데 뭔 소리야?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똑같은 90점짜리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얘네 학교는 평균 60, 얘네 학교는 평균 70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여기는 20이 났고 여기는 표준 편차가 10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똑같은 90점이네 하고 평가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학들은. 자, 나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똑같이 1등급이지만 어떻게 들어가느냐? 돌려, 계산기. 표준 편차 밑에 깔어. 원점수에서 평균 빼. 얘는 15점이네. 얘는 20점이네. 똑같이 1등이었지만 점수가 다 달라요. 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갈 학교에서. 표준 편차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등 찍어도 손해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면 징징거려야 되고 승질내야 돼요. 평균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1등만 잘하는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 요즘 시대는. 학교 전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 학교 같은 데는 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모 학교들을 보면은 저 상위권 잘하죠. 근데 문제는 걔네들 학교는 하위권이 어떻게 해버려 공부를.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표준 편차가 낮게 벌어지면서 상위권 애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상위권은 어느 고등학교 잘해, 어느 고등학교 잘하는데 하위권 봅시다. 하위권, 중하위권. 거기에도 공부해요? 들어봤어요? 저기 애들 공부해요? 안 하죠? 여러분이 가는 학교는 그나마 하위권도 공부를 해요. 다 같이 무식하게 열심히. 왜? 상위권도 특별히 챙겨주는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하위권을 버리지도 않고 그냥 다 같이 무식하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는 그런 학교가 낫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다 같은 학생들이 같이 노력을 해줄 테니까 서로 손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표준 편차는 결국 내가 손댈 수 있는 없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원서 쓸 때. 나 똑같은 1등인데 왜 나는 떨어질 새끼는 합격해? 이게 아니라고요, 입시는.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도 100% 잘한다 해서 공장 못해도 그 입시 결과 보여주고 있죠. 왜냐? 나는 입을 안 떠들어요. 그냥 결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결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돼요. 결과 봤더니 그래도 이 새끼가 제일 믿을만하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제가 시킨 대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등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성취율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참고로 얘기해 드리자면 이 성취율은 이미 1년 전에 서울대 교수가 컨설팅을 전국적으로 돌면서 했던 얘기하고 동일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점수를 확보하는데, 쉽게 말할게요. 원점수. 내 시험 성적을 높이는 데 주력하셔야 돼요. 등급을 보지 마시고. 내가 저 새끼 이겼나 못 이겼나,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시대는 뭐라고요? 야, 1점이라도 올리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1번, 3번 중복 정답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새끼가 틀려 내가 올라가. 그래갖고 선생님 1번은 무조건 안 됩니다. 내가 3번 썼으니까 3번으로 해갖고 억지 부려갖고 어떻게 3번 정답 처리.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러면요 그냥 둘 다 정답 해주세요. 우리 둘 다 같이. 그래서 뭐를 올리는 거예요? 평균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전략이 바꿔져야 돼 이제는. 나 억울해 저 새끼 떨궈야겠어. 그러지 마요. 걔도 올라가고 여러분도 올라가야 돼. 중복 정답을 요구해야 돼.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략이 바꿔야 돼 이제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럼 선생님 야 체험 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그냥 중복으로 갑시다 선생님. 세상이 바뀌면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율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쟤도 점수 올라오고 나도 올라오고서 뭔 차이야? 그냥 똑같이 까일래?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자리가 올라가자 같이. 전략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건 소문내도 돼요. 그래서 같이 이득을 보니까. 그럼 내신 공부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이해력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런 지방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암기와 속도가 중요해요. 외울 수 있다도 중요하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속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빨리 못 외우면 망하는 거예요. 두 가지에 포커싱을 하는 게 내신 공부의 핵심이고, 성적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성적표는 기록되는데요? 아니죠. 그래서 매 학기마다 성적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입시 컨설팅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성적을 회원가입하고 기록을 해놓으세요. 뭐 정시에서는 고속성장, 뭐 시대인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금 수시도 이런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학교는 중앙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교육청에서 만들어준 중앙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보통 하시는데 그거 하나가 정확하느냐? 아니요. 어떤 입시 사이트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두세 개를 돌려요 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평균값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추천해요. 여기. 왜? 여태까지 제일 많았으니까. 제일 오래됐으니까. 정확성이 가장 높은 데를 말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정확한 데는 없어요. 참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성적이나 그러니까 거기다 기입할 때 막 거기다 기입할 항목이 너무 많아갖고 머리 아프다니까 받으면 다 기입하셔갖고 갖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왜 그러냐면 원서를 내가 학교별로 아까 말한 대로 학교별로 반영하는 비율도 다르고 내 조건과 합의를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안 드러나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게 뭐예요? 입학 성적 보면 알겠지만 내신이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학교마다 큰 차이가 생겼어요. 그 1등급도 차이 나는 거 봤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내가 직접 쓰지 않고 선생님한테 찾아려고 해서 선생님 바쁘신데 다 찾아줄까요? 그거를 그런 학교 있으면 얼른 소개시켜줘요. 다 글로 보내게. 제발 나도 좀 편하게 일하게. 그 학교로 보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니까 직접 관리하세요. 성적은. 알았어요? 학교 믿지 마시고. 그래서 학교 것도 받고 여러분이 한 것도 받아서 두 개를 비교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 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생활기록부는 사실 여기서 좀 생략을 했는데 총 10개가 있어요. 10개 항목이. 그 중에서 대입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진한색. 여기 안 들어가요. 봉사 뭐 했네 뭐 했네 뭐 했네 안 들어가요. 뭔 상 탔네 안 들어가요. 뭔 책 읽었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꼼수로 이 책을 읽은 걸 어디다 넣어요? 교과서 특에 넣어요. 교과서 특에다 쓸 게 없으면은 이번에 하는 공부 과정에서 이 친구가 그와 관련된 걸 어떤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고 요즘은 요거를 어디다가 일단 이제 교과 파트에다가 꼼수로 넣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들어가면 뭐 남아요? 동아리.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또 동아리도 겁나게 많은데 간단한 거예요. 본과 동아리라고 불러요. 본과 동아리는 뭐냐면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활동 점수에 따라서 동아리 개수를 한정해요. 보통 100명 학교면 동아리 개수를 한 20개 정도. 맥스. 이 정도로 허용해져요. 그게 본과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들어오세요 하는데 본과 동아리예요? 아니 우리는 자율 동아리예요. 생기부 못 써요. 이런 거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본과 동아리만 찾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했죠? 얘만 기록할 수 있어요? 안 되고 진로. 저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이거 대학에 못 적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진로를 세우고 뭐 해라. 못 적어요. 저 변호사요. 저 의사요. 못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들이 좋은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교과에 이게 교과 활동. 보통 우리가 세특이라고 부르는 세부 특기 사항 이쪽인데 광고 활동 생기부 못 적어요. 뭔 얘기냐? 학교 수업이 7교시. 그러면 1교시에서 7교시 수업했던 건 생기부에 적을 수 있어요. 7교시 이후에 하는 모든 활동은 못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생기부 적어준다고 갔어요 했죠? 못 적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과 후 야자 이런 거 못 적어요. 수업 시간에 한 활동만 적을 수 있어요. 1교시, 7교시, 6교시. 자, 그 다음에 영재, 별명교육 이런 거 많이 했죠? 못 적어요. 야, 내 정읍시에서 대학을 거기서 영재교육 못 적어요. 뭐면 알겠죠? 고등학교 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거 못 적으니까. 개조식 기술이란 건 뭐냐? 요점이나 중심으로 기술하며 말미에 뭐뭐 함.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유학 숙제 많이 했잖아요, 연습.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생기부 쓰는 연습 시킨다고. 저랑 하던 유학 강태가 생기부 쓰는 기본 양식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단어 하나 까였던 기억나죠? 그게 생기부 그렇게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숙제 안 하면 본인들 손해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합니다, 했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개조식이란 건 되게 간결하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 학생은 어떤 수업 시간에 뭐를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건 개조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야? 중복이 되게 많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는 쓸 게 있어 없어요? 개조식이면 뭐를 학습함 끝 이렇게 쓰는 게 개조식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체에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가 나오고 종합의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종합의견이 글자가 왜 이렇게 편집이 좀 날아갔나 봐요. 여기 빠졌네. 이게 종합의견이 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행동특성이라고 되는 건데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 자, 뭔 얘기냐면 계부 여기는 각 과목 담당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 쓰고 수학 선생님이 쓰는 거,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 그러면은 아까 있었던 앞에 있었던 뭐 또 어떤 것도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 있어요. 그분이 쓰는 거고 진로 뭐 진로 관련된 것들 또 여기 밑에 빠졌지만 자율도 있어요.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깔다 보니까 좀 깨진 것 같아요. 이게 이럴까요? 잠깐만요. 글자가 다 깨져갖고 뭔가 왜 안 나가지죠? 자, 화면에 이걸 바꿔줄게요. 글자가 깨지니까. 여기도 날아가 버렸네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됐는데. 자, 좀 깨진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종합획동특성 있고, 그 다음에 자율 노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학종, 운영, 전문성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여기만 보시면 돼요.
현재까지 상위 16개 대학은 40%가 무조건 권고예요. 나머지는 권고, 여기는 의무예요. 이거 아직도 유지돼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대학에서는 혹시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 무조건 써먹어야죠. 왜 안 써요? 가진 거 있으면 써요. 그때 봤죠, 우리? 작년에 우리는 물론 외국인 전형도 있었어요. 있으면 안 쓰면 호구예요. 그러니까 있으면은 나 이거 써야 돼 말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물어보시고 쓸 수 있는 카드를 올바르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하고 여쭤봐갖고 본인들이 여러 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는 로또 금융 김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울 게 아닌 거예요.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하시고 준비해서 씁시다. 안 쓰면 제가 볼 때는 호구. 다자녀도 돼요. 어떤 학교는 다자녀가 해주면은 거기는 내가 한번 노려보고 싶으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쓸 수 있으면 쓸 거예요. 우리는 생기부 글자 수는 과목당 500자, 500자, 진로활동 700자, 행동특성, 이게 이제 담임이 쓰는 거예요. 이게 500자. 그래서 이게 1년에 2700자가 기록되는 거예요. 생기부는. 그러면 과목당 한 과목당 하나니까 1학년 때는 원래 공통과목 1, 공통과목 2 해서 천자였는데 작년 9월 달에 갑자기 선생님들 너무 힘들다, 우리 천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500자로 줄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대로 1학년 전체 500자예요. 한 과목당. 그럼 2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2학년 때는 1학기 과목, 2학기 과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학기에 500자 따로 써야 되고 2학기 500자 따로 써야 하고 2학년 때는 천자를 쓰는 거예요. 거의 과목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대학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가 대학들이 생기부를 평가하는 기준치예요. 그래서 뭐냐면 학업 성취도, 아까 말했죠? 얼마나 점수를 뽑아냈고 잘 이해했느냐. 태도는 어떠냐. 탐구력은 뭐냐면 그냥 외우느냐 아니면 생각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진로 역량, 전공 관련, 자기가 어떤 진로 나중에 무슨 과를 써야겠다 할 때 관련성 있는 수업을 들었는지, 그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지. 자, 뭔 얘기냐, 우리 같은 지역은, 지방들은 수업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투를 하고 싶은데 화투가 없어요. 전국에 학교들이. 우리 학교는 화투가 없네요. 그럼 뭘 해보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에서 화투를 찾아봤느냐,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서 들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학기당 공동교육과정을 한 과목인가 두 과목인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하나씩은 신청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학기 중에 토요일을 이용해서 듣는 수업이 있고 학기가 끝나고 방학에 보름 이렇게 몰아쳐서 듣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익숙한 편한 걸 골라서 하나씩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들이 1학년 지원 못해 이런 얘기 하시면은 교육청으로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1학년 때 들을 수 있으면 1학년 때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참여하는 게 좋고, 1학년 때 진짜로 참여 못하면 2학년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도 몰라요. 매년 바뀌니까. 작년 초에 입시 설명할 때는 저 생기부를 천자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야, 천자인데 왜 니네 입시 안 쓰냐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9월 16일 날 기습적으로 발표했어요. 500자로 줄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교육청이 저한테 공문 보내줘요? 그거 누가 받아요? 학교 선생님만 받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정보는 꼭 공식 루트인 학교나 이런 데 통해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을 얼마나 했냐, 나눔과 배려가 있냐, 뭐 이거 뻔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이냐, 이걸 묻는 것들. 그러니까 생기부가 500자만 해네, 얘를 다 넣어야 돼요. 500자는 이걸 싹 넣어야 돼.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글쓰기 연습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기부. 그래서 생기부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럼 어떤 생기부가 좋은 거냐? 솔직히 이거 빼고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성적도 1.0, 1.0, 1.0, 성취도도 AAAA 싹 다 맞춰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차피 갈 대학이 정해지지 않아요? 나 메디컬.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메디컬로 진로 마치고 메디컬 활동 싹 다 하고 동아리도 메디컬, 공동교육과정도 메디컬에 필요한 교육들, 뭐 화학이나 탐구, 생명이나 이런 것들 싹 다 하는 거죠. 나는 컴퓨터 인공지능 개발이나 아니면 컴퓨터가 없다. 근데 그럼 나는 인공지능 해야 되니까 나는 컴퓨터. 근데 컴퓨터 수업 없는데
인공지능 하고 싶으면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물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서울대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하신 말이에요. 인공지능 학과를 가서 4년 동안 배운 애와 물리학과 졸업생을 똑같이 공부시키면요, 물리학과 졸업생은 2개월만 공부하면 인공지능을 다 학습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학과 애들은 물리를 못하기 때문에 배워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을 가고 싶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컴퓨터 코딩 이런 수업을 들어야 돼요? 물리 수업 들어야 돼요?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고요. 자기 진로에 맞는 가장 베이스 과목들이 뭔지, 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인공지능이니까 나는 컴퓨터 코딩, 정보 수업 이런 것만 들으면은 대학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 근데 그게 안 되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기부는 결국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애편지. 생기부는 뭐라고요? 연애편지. 누구한테 보내는? 교수님, 저 좀. 맞잖아요. 그러면은 연애편지는 뭐가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소개팅 나가려고 이렇게. 얘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쵸? 야, 누구 좀 만나볼래? 오히려 주선자가 권하죠. 야, 쟤 좀 만나볼래? 그랬더니 얘가 물어보는 거죠. 뭐 하는 놈인데? 근데 어떻게 말해요? 착해. 그냥 뭐예요? 수업도 열심히 들어. 착해. 공부도 열심히 해. 만날 거예요? 매력 없죠? 캐릭터가 없죠? 근데 어떤 거야? 아, 얘가 좀 아이형이야. 여러분 식으로. 얘가 아이 같거든? 근데 또 학교 생활할 때는 뭐 발표하거나 체육 활동하는데 얘는 신기하게 이해야 또 그때는 갑자기. 그러다가 쉬는 시간 되면 또 혼자서 조용하게 아이로 돌아가. 좀 신기한 애야. 그러면은 얘가 좀 뭐한 거야? 사람들 배척하나? 근데 또 돌아보니까 얘는 또 신기하게 친구들은 끔찍하게 잘 챙기네? 그럼 외모는 좀 어떤데? 아, 키가 좀 아쉽긴 한데, 얼굴은, 있잖아. 그러니까 전신 사진 보면은 조금, 아쉬워 이러거든. 근데 얼굴만 보잖아. 엄지가 올라가. 자, 누구 만날래요? 착해. 열심히 수업해. 만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방금 후자로 묘사했던 거 보니까 어때요? 저 친구 상상되죠? 뭐가 드러나요? 단점은 키가 좀 아쉽다죠. 근데 장점은 확실하게 드러나죠. 뭐죠? 졸라 잘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만나볼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니까 단점을 안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생기부는. 오히려 단점을 살짝 던지면서 뭐를 부각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리얼리티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살아있는 느낌 나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느냐? 이거를 선생님들이 맞춰서 써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쓸까요? 여러분 보고? AI로 돌려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저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소개시키려고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안녕, 나는 AI 하고 찌릿찌릿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생기부가. 교수님 읽었더니.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한 명만 쓰면 괜찮아. 근데 저 선생님도 쓰고 이 선생님도 다 써. 그러니까 대학에 모여놓고 뭐야? 안녕? 똑같은 AI가 다 와 있어요. 1000명이.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 하나 보면 어떤 거예요? 괜찮네. AI로 써도 괜찮구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교만 썼을까요? 다른 학교는 안 썼을까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쓰세요. 자, 근데 다른 학교 안 썼을까요? 그럼 AI가 무한대로 여기는 정읍의 어느 지역의 아이니까 내가 A로 써주고 뭐 여기는 부산의 어떤 아이니까 난 B로 바꿔줘야겠다. AI가 이렇게 친절해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건 다 똑같잖아요. AI한테 입력하는 거. 공부 잘하는 것처럼 해줘. 성실하게 해줘. 그리고 막 여기 적극적인 아이로 만들어줘. 리더십 있는 아이 만들어줘. 요구사항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AI 나오는 값은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하나하나는 괜찮은데 모아놓고 같은 애들이 우리 알죠? 인조인간, 복제인간 1000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교수님 앞에. 자, 누구를 뽑으실 겁니까? 복제인간 1, 2, 3, 4, 5, 1000 뽑아요? 벌써 소름 돋죠. 뽑기 싫죠. 그래서 손대라고요, 여러분이. 그리고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쓰다 보면은 반복이 이루어져요. 선생님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명 써요. 30명 쓰고 90명 쓰고 100명 쓰고 1000명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했단 말 또 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올해 입시에서 대학에서 여러분을 뽑았던 교수님은 나는 1년 다 소임을 다해느라 내년엔 나는 떠나노라 하고 떠날까요? 내년도 계시나요? 내년도 계시네.
근데 이러는 거죠. 야, 내가 작년 선배 거 하나 구셔왔어. 생기부. 이거 그대로 복사하자. 그럼 교수님은 뭘 보는 거죠? 여러분이 원서 낼 때? 어머? 잠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씨, 작년에 왔던 그지 새끼 또 왔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 보니까 잘 쓴 것 같죠? 근데 잘 살피면 그 선생님이 작년에도 그 말 딴 친구한테 썼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필이면 그 대학을 또 썼어요. 교수님이 또 봤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똑같은, 기억나는데, 나 이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생기부를 파기할까요? 다 보관할까요? 보관합니다, 대학들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파기 못합니다. 의무 보관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데이터화해서 선별하는 백업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데이터화 해갖고 바로 뜹니다. 유사도. 똑같은 거 뜬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손대야 돼요. 손대야 돼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으라고요. 나에 알맞는 캐릭터는 뭘까? 내가 좀 매력적으로 그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고, 그런 캐릭터가 어떻게 열심히 생각하고 어떤 거를 만들어냈는지, 이게 생기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거는 막 고등학생이 막 옛날에 봤는데요, 막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자기가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생기부에다가. 야, 이거 안 돼. 야, 이거 지금 교수님들도 논문 쓰고 대가리 터져갖고 다 포기한 건데 네가 이해했다고? 했더니 아니요, 학교 선생님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빡쳐갖고 제가 그냥 서울대 학생 하나 불려줬죠. 물리학과 친구한테. 자, 이 친구가 이 논리를 이 이론을 이해했다고 했는데 하고 통화시켜줬어요. 서울대 우리 교수님 만나러 오라고. 바로 너는 대학원으로 스카우트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무식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해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겠죠?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뽑을 교수님들도 그거를 이해를 못해갖고 지금 양자역학하고 대가리 터지면서 지금 논문을 지금 수십 명과 수백만 명의 교수님들이 대가리 터치고 있는데, 양자역학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우와, 망하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 이걸 공부해보니까 내가 어떤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한계를 느꼈던 것이 어떤 문제인 걸 내가 스스로 파악했다. 이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것을 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발전 가능성이 높음. 이거 뭔 얘기예요? 소개시켜줄 때 뭐 하는 거죠? 야, 쟤는 미래가 확실하네요. 그냥 만나. 이거 어떻게 미래가 확실한데? 그냥 믿어. 로또 사는 거 뭐가 달라요? 그쵸?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뭐냐? 쟤는 무조건 잘 될 놈이야. 만나봐. 잘 될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발전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쟤는 지금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부족한 걸 알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뭐 하냐면은 공부 장소를 바꿔보기도 하고, 과목마다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하면서 자기를 분석하고 있더라고. 이런 어때? 이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발전한다가 아니라 스스로를 준비한다는 걸 드러내는 게 발전 가능성이에요. 학생이 스스로.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돼요, 생기부에는. 자, 제가 추천하는 건 어떤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야 돼. 이거 왜 꼭 얘기하냐면은, 봐요. 국어 선생님은 저 친구를 어떻게 평가해요? 과묵하고 아주 진중한 친구입니다. 근데 수학생 만났더니 얘가 활달하고 막 그 수업 시간에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지 선생님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얘는 사색이 깊어요. D 선생님 같은 건 어떤 거? 얘는 친구들을 다 챙겨요. 어떤 느낌 나요? 어떤 캐릭터가 떠올라? 아니면 뭔가 뭐죠? 미치는 것 같아요. 응? 뭘로 보여요? 일관성이 없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과묵하지만 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나설 때는 남한테 피해가 줄까 걱정해서 항상 조심하며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어떻게 약간 탈진되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면서 때로는 혼자만의 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일관성 유지되죠? 그럼 뭐가 되느냐? 적극적일 때는 굉장히 용기를 낼 수 있는 아이. 하지만 평소에는 조용하고 친중한 아이. 이게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죠. 한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다 못 맞춰주면 여러분이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여러분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 보면 좀 슬퍼지는데, 그냥 어렵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 중심센터가 있어요. 교육청이 지자체. 그래갖고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주변에 있는 대학들, 고등학교들,
대학들 이런 곳을 다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공동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읍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시골 정읍을. 자, 정읍 교육청 지원청 있어요. 대학 어디 있죠? 대학 어디 있죠? 벌써 말하기 싫어지죠? 고등학교 몇 개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밑에 봐요. 그래갖고 이제 뭐였어요? 아, 우리 지역만을 한 개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타지역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위에 누구 있죠? 전주는 있죠. 나는 묻고 싶어요. 왜 광주하고는 연계 안 해요? 전주도 40분, 광주도 40분이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광주하고 연결 안 할까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이건 누가 한다고요? 얘네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전주 쪽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관악구라고 해요. 서울에서는 강북에 속해요. 강남 아니에요. 강북이에요. 부자 동네 아니에요. 막 판잣집도 많아요. 못 사는 동네예요. 여기 땅을 샀어야 돼요.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실행될 줄 알았으면 제가 거기다 땅을 샀을 거예요. 아파트 하나라도 빌라 하나라도. 왜? 관악구에 뭐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중앙대 있네요. 숭실대 있네요. 어머, 뭐가 있어요? 서울대가 있네요. 들어봤어요? 신림고? 삼성고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본 고등학교도 있네요. 얘네는 같이 움직여요. 공동교육과정으로. 어떻게 얘기죠, 우리? 우리는 뭐가 있죠? 저기 어디 산 등성이 하나. 그쵸? 응. 우리 얘네랑 어떻게 보죠? 우리는 다 고교학점 이제 누구한테 유리해요? 서울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대도시.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든 구라쳐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공식자로 뜬 거예요. 2020년에 서울대와 중앙대에서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 가요? 서울대 12개, 중앙대 9개 있었죠. 중앙도 생각보다 많이 갔죠. 근데 22년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도 늘었죠, 수업이. 이제 많이 가니까 늘었어요. 근데 잘 봐요. 학생 수를. 가장 중요한 학생 수. 처음에 어땠어요? 55명. 중앙대 많았죠. 갑자기 뭔 일이 발생해요? 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 받을 때는 어떤 교수님이 하는지, 어느 학교 출신의 교수님이 오는지 이런 거를 보고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네임밸류라는 게 있으니까. 이미 트렌드가 이미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에 어떤 걸 듣는 게 좋을까요? 하면은 거기 오는 강사분이나 그런 분들의 스펙을 우선시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데는 별로 없죠. 그냥 이제 안 듣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거죠. 똑같은 개설수에도 인원수 모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를 학교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학교들도 어차피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시골 지역에는 그러니까 전에 전주에서 상산구에서 서울대 화학과 교수님이 와갖고 고교학점 대처 수업을 해줬어요. 주말마다 오셔갖고. 전주에 있는 한 학년이 400명인 학교에다가 한 학년 400명이에요. 3학년 그러면 3학년 다음은 1200명이죠. 그런 학교에다가 딱 2명만 자리를 줬어요. 딱 2명만, 니네 학교는 2명만 뽑을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참여 계획서, 면접 준비서 이런 거 다 작성해갖고 거기서 선발해서 뽑는 거예요, 학생. 그래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 이거를 막 공고 붙이고 대대적으로 홍보할까요? 어차피 상위권 몰아줄 거예요. 그냥 몰아주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죠. 알아봐서. 그래서 전주 애들 중에는 상위권 아닌 중하위권 애들 둘이서 갔어요. 전교 1, 2등이 못 가고. 왜? 얘네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고서까지 다 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챙겨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정보 공유 잘 하시고.
저 고교학점제가 역 같은 거예요, 이거. 솔직히 저는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봤듯이 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떨까요? 국영수 선생님들은 어디나 다 있겠죠. 근데 중요한 나머지 탐구 과목들 선생님들은 확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되 내가 필요한 과목들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내가 전주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에 갈 기회가 있더라도 나한테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찾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길을 쓰고. 그래서 채워야 돼요. 그러면 대입에 대한 기준은 뭘로 잡느냐? 그냥 학과가 중요해요, 대학이 중요해요? 뭐 그러면은 제 입장은 하나예요. 저는 이쪽. 입시 지도할 때 저는 이쪽을 봐요. 왜 학과가 아닌 대학을 중시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른들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발전했었을까요? 아니면 저기 좀 못 사는 나라였어요? 못 사는 나라였죠. 옛날에 우리나라 기술 강국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지식만 있어도 전공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선진국이죠. 우리나라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요즘 봐요. 막 인공위성 쏘아대고 막 난리 아니네요. 막 무기 자체 개발하고 반도체 막 세계 날라다니고. 그러면 적당한 대학교 4년 공부한 애를 전공자로 받아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은 뭐냐? 전공이란 걸 살고 싶으면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에서 대학원 코스를 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과가 다르잖아요. 대학원은 과 잘 안 봐요. 수업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 대학원 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만 통과하면 웬만하면 뽑혀요. 능력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과보다는 대학을 추천한다. 입시에서. 근데 본인이 특정한 과가 확실하게 지정하는 거, 목표하는 게 있다면 그때는 이쪽을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마땅하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주변들이 야, 뭐가 취업이 잘 된더라. 무슨 과가 취업이 잘 된더라. 무슨 과가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대학이니까 잘 되는 거예요. 보통 과를 논할 때는 나 연대 가야 돼, 고대 가야 돼? 이 정도면은 과를 따져야죠. 이 정도면은 과를 따지는 게 맞아요. 근데 나 연대 가야 돼, 고대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이러면 어때요? 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냥 서울대 갑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급의 대학끼리는 과가 중요해지지만 급 차이 나는 대학에서는 과 따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강사 볼 때 전공 확인하십니까? 물어볼게요. 수학 강사, 국어 강사, 영어 강사 감사 볼 때 전공 과목 확인해요? 아니면 대학만 봐요? 아니 이미 대학만 보시는 분들이 왜 본인들이 대학 갈 땐 과 따지고 있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과 따지면 나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영어 전공자에다가 교직 이수자에다가 거기다가 영문학도 아니고 영어 학 전공자에다가 영어 교직까지 있는 사람인데 봐봐요. 현실에서는 전공 안 보시잖아. 다 대학 보시잖아요. 근데 왜 본인들이 대학 갈 때는 야, 이 과가 좋대 이런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을 추천합니다. 가서 전과 하시면 돼요. 복수전공 하면 돼요. 그러면 또 그래요. 전과 어렵다던데 복수전공 어렵다는데 쉬워요 요즘. 왠지 알아요? 자, 뭐 A 대학의 가장 높은 과애들 있죠. 그러면 대학들이 이렇게 급간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하면은 A 대학에서는 1등 내신 1등급이 가장 높은 걸 가요. 근데 4등급이 가장 낮은 걸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대학의 1등급은 다른 더 높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 대학이잖아요. 그럼 B 대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요. 폭이. 이 A 대학의 가장 높은 과는 B 대학의 중하위권하고 겹쳐요.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게. 자, 그럼 이 친구는 여기 높은 과에 잘 유학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할까요? 그렇죠? 탈주. 그러면 이 대학은 나중에 상위권 애들이 다 어디 갔어요? 1년 지나면 반수, 재수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면 이 대학은 과 문 닫아요? 아니면 채워야죠. 어떻게 채워요? 밑에 애들이 전과해서 채워요. 그러니까 1학년 갈 때, 난 1학년 됐으니까 대학생 되니까 쳐놀아야지. 당연히 전과 어렵죠. 쳐놀았으니까.
전과는 성적으로 뽑는데 1학년 내내 쳐놀았으니까 전과가 안 되는 거죠. 이악 물고 공부했으면 어떨까요? 차이 나잖아요. 그럼 어차피 여기 상위권 애들은 이 대학이 안 남으니까 어차피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때 밑에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하고 같은 비슷한 애들. 여기서 과 바꾸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건대 행정학과 문과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왜 건대 행정학과를 갔냐고요? 건대 건축과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행정학과로 입학하고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하고 건축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감이 잘 안 오죠? 건대 행정학과면은 그렇게 높은 과가 아니에요. 근데 건대 건축학과면은 거의 서성 라인급이에요. 실제 입시에서. 대학을 한 2단계 높인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건대 건축학과는 되게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그러니까 건축학과 중에서 알아줘요. 5년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학원이 워낙 짱짱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대학을. 그러니까 과를 봐야겠어? 대학 봐야죠. 행정학과 가서 건축학과로 갈아탔는데 그 친구 성적으로 건축학과는 죽어도 못 두니까요. 본인이 머리를 굴려야죠. 그래서 저는 이쪽. 교과 종합 중에 뭐 해야 돼요? 그거는 3학년 때까지 보고 난다. 성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 보고 나한테 맞는 걸로. 그럼 하나만 써야 돼? 아니요. 섞어 써야죠. 되는 만큼 다. 이건 섞어 쓸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실은 중학교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학원 내에서 준비할 만한 거 같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해요. 1학년 때 메디컬을 정하고 뭐를 정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무조건 뭐 중심으로요? 성적을 중심으로 성적을 높이는 데 주력하시고, 그러면 생기부 작성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생기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각 과목에 충실하게. 국어는 국어답게, 수학은 수학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그냥 충실하고 성실함을 드러내시고, 그러면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보세요.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다 원하는 거니까 누구나 의대를 가고 싶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의사 이럴 게 아니라 1학년 때는 나는 과탐 중에서도 생물이 관심이 가더라. 그래서 진로활동을 생물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과목과 연계해서 좀 넓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물 쪽으로 1학년 때는 만들고 화학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요. 나는 좀 전자기기나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약간 물리 쪽 그쪽을 뽑아갖고 괜히 그쪽 활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적에 받쳐주는 거예요. 1학년 때 봤더니 야 성적 나왔어.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트는 거예요. 생물 하다 보니까 화학 하다 보니까 의학 계열에 관심이 생기네. 근데 아쉽게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생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에서 이제 일반 대학으로 연결되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화학에서 연결되는 일반 대학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학년 성적 치면 의대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성적과 보조 맞춰서 진로를 만들어야지 성적 따로 보조 진로 따로 맞추면은 이거는 지옥이에요. 왜냐면은 다 메디컬로 밀어놨어요. 의사 3년 내내 씨부렸는데 성적은 3등급. 어디 쓰죠? 은혜는 3등급 안 뽑아줄 텐데 어디 써야 돼 이 친구는요? 인생 조진 거죠. 일반 대학마저 못 쓰죠. 그래서 그런 무리한 짓은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을 맞춰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이렇게 키워나간 형태. 그래서 성적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맞춰서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없는데 하고 자꾸 뭘 정하라고 하면 억지로 정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공부 쪽으로. 자율활동도 뭐 하는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생물 수업을 해봐요, 뭐 어떤 과학 실험을 해줘요, 이런 거 위주로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생기부를.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과학적 호기심. 아니면 어떤 인문사회 토론, 뭐 어떤 인문 사회에 대한 어떤 토론, 이런 순수 그냥 학문적 호기심을 드러내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진로가 없을 때는. 진로가 결정되면 이쪽 테크 타는 거예요. 진로가 안 정해지면 순수 학문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폭넓게 본인의 노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진로를. 그리고 3학년 때 나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정해졌을 때는 이렇게, 안 정해졌을 때는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성적을 중심으로 진로를 좀 폭넓게 두리뭉실하게 깎아냈다가 성적에 맞춰서 조각을 시작한다 하는 게 가장 편해요. 본인이 나는 1등급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성취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나는 의사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확신한 사람. 확신이 없으면
무리수 두지 마요. 큰일 나니까. 자,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내신 기간을 잘 정하세요. 나는 공부 속도가 느리다. 아까 내신은 암기 속도라고 했죠. 나는 속도가 느리다. 그럼 남들이 한 달부터 시작한다. 그럼 나는 한 달 반. 알았어요? 아, 나는 속도 좀 빨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3주. 내신 기간을 자기 속도에 맞춰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험 범위 아직 모르는데요. 우선 배운 데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전년도 선배들한테 몇 거까지 나갔는지 물어보면 대충 비슷하잖아요. 선배들 통해서 동아리나 이런 데서. 작년에는 몇 거까지 봤어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공부 시작하시는 거예요. 즉 내신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본인 속도에 맞춰라. 본인 속도에 맞춰서 미리 정하세요. 알았어요? 그럼 내신 이외에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으면 수능 공부 좀 병행해 주는 게 좋아요. 특히 1학년들은 탐구 과목,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아예 안 배워요. 3학년 때 배울까요? 안 배워요.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 봐야 돼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수능 공부에서도 국영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좀 탄탄하게 해놓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쪽이라고 봐요. 그래도 좀 탄탄하게 해놓으면 까먹어도 나중에 다시 끄집어낼 때 유리하니까. 알겠죠? 이 시저가 바뀌었으면 여러분 전략은 바뀌어야 되는 거. 옛날 선배들 하는 거 여러분 결이 달라요. 그거 따라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통사회, 공통과학 시험 안 봤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또 생기부 준비. 생기부 준비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요. 교과서를 나가다가 내가 생기부 교과 세특에다 이 내용을 넣어야겠다 싶은 소재들을 발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과학을 공부했더니 아까 나처럼 나 메디컬 살짝 노려보고 싶을까? 그러면 어떤 거예요? 생물 파트 찾아보고 화학 파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 교과서에 배운 거를 검색하다 보면 이런 것이 실제 의학에서 어떻게 쓰인다 이런 것들 뜨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형태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군 한 3-4개 만들어 놓고 미리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 이거는 내가 생급에 쓰기 괜찮겠다 싶은 거를 한 번씩 검토해서 미리미리 추려놓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정기활동 동아리 할 때는 동아리 열심히 하시고 교과 주제 탐구 이런 거 같이 진행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고 뭐 대학은 수시 합격 안 하면 정시 지원 못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상관없지만은 그냥 이 얘기하냐면 수시원서 쓸 때는 내 수능 성적과 비교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 내가 수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북대 정도는 될 것 같다. 무조건 망해도 전북대는 나오더라. 내가 수능 성적으로. 그럼 물어볼게요. 수시에다 전북대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요? 안 쓰는 게 낫죠. 전북대 이상부터 써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수능 성적 모니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해도 수능 성적으로 어느 대학까지 나오느냐 거기에 맞춰서 수시 원서를 위에다 까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시 납치라고 불러요. 뭔 얘기예요? 그냥 발로 풀어도 수능이 전북대가 나오는 애가 불안해갖고 전북대 밑에 있는 대학을 하나 써놨어요. 전북대 밑에 대학까지. 근데 수시에서 전북대는 떨어져 버리고 이 밑에 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대학 수시는 됐는데 수능은 전북대예요. 아니면 막 인서울급이야. 얘 그러면 이 대학 안 가, 나 안 가. 나 정시 쓸 거야. 못해요.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등록금 안 내도 너 합격하고 대학에서 합격증을 딱 찍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정시를 지원을 못합니다. 알았어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여기 합격하면 여러분이 등록금 안 내고 자퇴를 하더라도 뭐 등록 안 해도 무조건 여러분 정시 지원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탈락을 받아야 돼요. 차라리. 그러면 이제 뒤를 걸으셔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수를 못하니까 제가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대략적으로 1시간 목표로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위주로 나왔는데 그러면 생기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홈페이지에 뭐가 있죠? 생기부 게시판 있는 거 알죠? 또 모른다고 또 그러면 큰일 나는데 우리. 자, 카페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 가입이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뭐 있어요? 여기 필독 정보예요. 여유 되시면 무조건 쭉 읽어보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좀 몇 년 전 것들 있는데 그냥 이거를 전체로 쭉 옛날 거부터 쭉 읽어보면서 생기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 좀 읽어보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생기부에 접근을 하시라고요.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올해 거죠? 여러분이 이제 아이고 자꾸 클릭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제 26년 게시판이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댓글을 달아줘요. 여러분은 안 보여요. 이거 다 비밀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글 쓸 때 이 스텝만 보기를 클릭하면은 비밀글로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남의 건 안 보여요. 즉 글 쓰는 작성자와 선생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기부 하죠. 자, 그래서 이 친구 뭐 있어요? 여기 자율활동 올려놓고 행동특성 올리고 교과 융합 주제 탐구 올리고 전 과목 다 올리고 있죠, 우리 애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생기부를 다 어떻게 해요? 서포팅 해주니까. 안 올리면 저 안 도와줘요. 올린 사람만 도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하겠지만 이게 한 학기 동안 올라오는 글의 개수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저 바빠요. 안 올리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올리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기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여러분한테 입시 결과에다가 내가 수시로 이렇게 대학 보냈다라고 결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혼자 열심히 늘었고 대학 갔는데 야, 나 이 일은 좀 쓸게. 저 그런 건 안 합니다. 쪽팔려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는 다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던 모든 입시 정보는 입시 결과는 이런 노력이 함께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을 보여준 거예요. 알았어요? 자, 모든 과목을 다 올려요, 여기는. 그리고 올릴 때는 항상 양식 무슨 과목인지 자기 이름, 그래서 실명으로 꼭 하라고 했어요. 누구 이름인지 모르면 내가 댓글을 못 달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닉네임 돼 있으면 나 찾기 힘드니까 닉네임을 꼭 자기 실명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목 그리고 내용을 올리시면 여기서 피드백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 라고 피드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는 경우 막 댓글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달리는 거죠. 빨리빨리 원망하고 고쳐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고등학생이니까 여기 생기부 관리 필독 정보는 필수로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학습도움정보, 입시도움정보 이런 데를 보시면 참고할 것들은 참고하셔갖고 스스로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보시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습관 때문에 말이 중간에 좀 꼬인 거는 이해를 바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자녀분들이 해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다. 그럼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서포트해야 될까요? 아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부모님들이 이런 체제를 아셔야 여러분이 뭔 말을 할 때 들어주죠.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이 뭔 말을 해도 쟤는 뭔 소리 하는데? 하고 이제 모르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들어가요. 그럼 주변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뭐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보가 어긋나 버리죠. 그러면서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같이 보라고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한 거 이외에도 되게 할 말들이 되게 많고 세부적으로 각 많은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보시고, 이해했죠? 여기에서 참고로 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세분하게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